2012년 5월 8일 중국 헤일룽장성 자무스시의 한 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가올 중간고사 이야기를 하며 교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트럭이 교문 앞에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고 학생들을 향해서 돌진했는데요. 어머머.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던져 위험에 빠진 학생들을 밀쳐냈습니다. 버스에 하반신이 깔린 여성. 아유. 바로 29살 국어교사 장리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척추와 골반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요. 아이고. 다리가 심하게 뭉개지고 출혈이 너무 심해 두 다리를 잘라내는 대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머머. 수많은 제자가 그녀의 병실 앞을 찾았고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 매일같이 병실 앞을 지키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장릴리 선생님 제자의 어머니인 자보야보 씨. 자보야보가 남편과 사별한 뒤에 어려운 형편 속에 아들을 키워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장릴리 선생님은 매달 이 학생에게 자신의 월급을 전달했고요. 어머.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제자를 도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이 장릴리 선생님 관련된 사연은 금세 중국 전역에 퍼져서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했는데요. 그녀가 하얼빈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던 날 밤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병원 앞에 모여서 힘찬 박수로 선생님을 응원했고요. 구급차가 행여 길을 잃진 않을까. 택시들이 전조등을 환하게 밝히며 선생님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기적이다, 기적 진짜. 정말 다행히도 하얼빈에서 2차 수술을 받은 선생님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생님이라 불리며 2012년 중국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교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真的很幸运，能成为您的学生。我代表班级同学向您说一声节日快乐。谢谢。 5,000명의 인생을 바꾼 밤의 선생.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유흥전단지가 나부끼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번화가. 그런데 밤 11시만 되면 이곳을 전전하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바로 요코하마의 모 야간고등학교의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님인데요. 그가 이 밤거리를 헤매게 된 이유,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의 모 명문고에 재직 중이던 미즈타니 선생님은 우연히 한 교사와 대화를 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한 생선으로는 맛있는 춤은 못 만들어요. 문제아들 가르쳐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동료 교사의 말에 화가 난 그. 그런 아이들을 살리는 게 교육이지. 내가 몸소 보여주겠어. 그리고 그는 소위 문제아가 많다는 한 야간 고등학교로 전근 신청을 했고요. 이때부터 불량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영화 같다. 영화에 보면 이런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 11시만 되면 번화가, 유흥가를 맴돌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갔고요. 11時で補導しなきゃならない。あと25分。 밤새도록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눠보고요. 언제든 연락달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야구자들 많았을 텐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조직폭력 소굴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던 한 학생이 선생님의 설득 끝에 청산하고 싶어 했는데 조직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선생님이 조직의 우두머리와 대면까지 하게 됩니다. 당신은 손가락을 든다면 내 생각에 머리 달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원래 야쿠자 조직에서 나가기 힘들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하지만 이때 미스타니 선생님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를 내줬고요. 어머. 그리고 그 뒤에 아이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식이면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다시는 사고 치는데 근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1992년부터 밤의 선생으로 활동하며 수렁에서 꺼낸 학생 수만 무려 약 5,000명. 학생들을 꽃을 피우는 씨앗으로 표현한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님. 앞으로 더 많은 씨앗이 좋은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1990년 어느 날 23살의 채는 산시성 리우자샨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아주 걱정이 많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이 외진 시골까지 찾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채는요.
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선천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 장애 때문에 아이고야. 설사 교사가 된다 해도 분필을 쥐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는 장애가 있지만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사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쓰던 방언과 억양부터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선 표준어를 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학교 수업까지 첨강하며 표준어와 억양을 하나하나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이 두 손바닥 힘으로 분필을 꼭 쥐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첸. 교장 선생님, 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첸은 비록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정식 교사는 될 수 없었지만요. 그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학교 측에서는 그를 보조 선생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비록 두 손은 불편하지만 아이들에게 숫자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배움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학생들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하는 등 오직 학생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네. 자신의 환경이 불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죠. 학생들의 그런 사랑으로 그걸 보답해 주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본인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중국, 작지만 가장 위대한 선생님. 전 세상에서 교장쌤이 제일 좋아요. 너무 귀여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일명 주머니 선생님이라 불리는 중국 윈난성 마관현의 머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슝 차오구이. 이 사진은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시네요. 다들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약간 작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나요, 그러면? 자, 아닙니다.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존재라는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슝차오구이 교장 선생님께서는요. 학교에서 뭐 수업부터 청소까지 정말 열일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부모님 역할까지 다 도맡아 하십니다. 저렇게 아침 6시면 기숙생활하는 아이들을 일일이 깨워주시고요. 밤이면 아이들의 이부자리까지 챙겨줍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슈퍼맨이죠. 그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가 된 이유. 슝차오구이는 난쟁이래요. 난쟁이래요. 다소 작은 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던 슝차오구이. 하지만 그때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지. 이렇게 늘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었기에 어린 슝차오구이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선생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 교사가 된 거라고 합니다. 때론 엄마처럼, 때론 아빠처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두 손 다 걷어붙이는 슝차오구이 교장 선생님. 그는 아이들의 꿈을 한 뼘 더 키워주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됐다는 건 정말 이분이 위대한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닌가. 키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고 넓은 것 같습니다. 2018년 세계 최고의 선생님. 2018년 3월 18일 두바이에서는요. 173개의 나라, 무려 3만여 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교육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 교사상을 수상한 단 한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국 엘퍼튼 커뮤니티 스쿨의 미술교사 안드리아 자피랑쿠. 처음 그녀가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왜요? 자, 학교가 있는 곳은 영국 런던에서도 살인, 강도 등이 빈번한 우범지대, 브렌트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게다가 다문화 빈민층이 거주하고 있고 영어도 미숙해서요. 학생, 학부모와 의사소통까지 수월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내가 공부를 하자. 공부를 다 하셔서 선생님이 되신 건데 무슨 공부를 또 합니까? 힌디어, 타밀어 등 무려 35개 언어의 기초 대화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리고 매일 아침 Namaste, ladies. Good morning. Kalimera. Hola. How are you? 이렇게 각 나라의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감동받죠. 자기네 언어로 얘기하면. 그럼요. 자, 그리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던 그녀는 인근 지구대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켰고요. 또 아이들의 학교 수업 끝나고 배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방과 후와 주말 수업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냥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 최근 이 학교의 학업 성취도 개선 정도가 영국 내에서 상위 5% 안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성공하셨네.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an do as teachers is to ensure that our schools are safe havens. 분필로 그린 칠판의 기적. 이번 특종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인 거예요? 컴퓨터 화면이에요. 자, 올해 2월 15일 가나의 한 선생님이 SNS에 올린 이 칠판 사진. 저거 워드 프로세서 화면 띄워놓은 거를 그린 맞아요. 거잖아요, 칠판에. 저걸 어떻게 그렸어? 와, 대단하다. 33살의 리처드 선생님은 7년 전 가나 아샨티주에 위치한 베테나스 MA 주니어 고등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준비를 하려다가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학생들의 필수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된 M사의 워드 프로그램 수업을 해야 했지만 학교에는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리처드 선생님은 단지 컴퓨터가 없다고 해서 수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래,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랬어. 그가 야심차게 생각해낸 방법. 수업하기 몇 시간 전부터 그리는 겁니다. 어디에? 칠판에. 단 4가지의 색의 분필만을 활용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M사의 워드를 칠판에 구현해낸 리처드 선생님. 프로그램의 아이콘까지 정말 디테일합니다. 진짜 깨알같이 정확하게 그렸는데. 그거 정말 몇 시간 걸리겠죠. 이 뭉클한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도 감동을 받았고요. 선생님이 올린 사진을 본 M사에서 지난 3월 29일 학생 수에 맞게 27대의 노트북과 프린터 1대 그리고 칠판을 대신할 프로젝터까지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야, M사 야, 진짜 좋은 일 했네요. 좋은 일 아, 한 거죠. 근데 애들은 저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리처드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이 만든 행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만든 체조. 2016년 11월 한 선생님이 만든 체조가요. 너튜브에서 무려 300만 뷰를 돌파하며 미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는데요. 자, 이 춤을 만든 사람 궁금하시죠? 미국 펜실베니아주 페데릭 더글러스 학교의 제스민 선생님입니다.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춤을 만들었다는데요. 와, 진짜 멋진 스포츠카다. 선생님, 근데 우리 같은 흑인들은 이런 차 못하겠죠? 제스민 선생님이 있는 곳은 유색 인종들이 대다수인 학교였습니다. 여전히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 인종차별 때문에 고작 8살밖에 안 된 학생이 이런 말을 하자 큰 충격을 받은 제스민 선생님. 결국 선생님은 특단의 조치로 이 운동을 만들게 됩니다. What if you're just too young? That ain't true. What if you're too black? That ain't true. 제스민 선생님은 인종차별 때문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바른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1분씩 학생들과 이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오바마 같은 멋진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매일매일 즐거워. 왜냐하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건 없으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이 뿜뿜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녀가 이런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사실 그녀 또한 어릴 때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스민, 주변 상황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란다.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열쇠야. 이렇게 어머님의 긍정적인 마인드 교육이 있었던 거죠. 어머님이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학교를 넘어서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선사한 제스민 선생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앞에 놓인 장애를 밀어내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1998년 미국 두 청년이 한 교수의 자택을 은밀히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신들의 사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그런데 설명은 이만 됐네. 난 두 사람의 열정을 충분히 봤어. 네, 투자하겠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수는 그 자리에서 무려 10만 달러, 약 1억 원의 수표를 두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 얘기의 주인공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주의사를 만든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초석이 된 데이비드 체리턴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함께 S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밟는 친구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데이비드 체리턴 교수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이자 이미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벤처기업 창업가였는데요. 두 친구는 인고의 시간을 쏟아부어 만든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롤 모델이었던 데이비드 교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세계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 자, 어찌 보면 다소 허무맹랑할 수 있었던 그들의 프로젝트. 하지만 데이비드 체리턴 교수는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도메인. 주의사가 정식 창립하기 전에 S대학 사이트를 이용해서 시범 운영까지 해볼 수 있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데이비드 교수는 컴퓨터공학 발전을 위해 2005년도엔 W대학교에 약 277억 원을 쾌척, B대에는 약 8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승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교수. 그는 오늘도 제2의 레리 페이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실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이란의 한 병실에서 촬영된 이 사진. 무슨 사진인데 그렇죠? 병실 밖에 앉아있는 이 남자, 바로 아픈 소년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2016년 이란의 한 소아병동. 이곳은 암세포와 싸우는 무균실로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면회까지 금지된 곳입니다. 자, 어린 소년이 투병 생활을 하며 지내기엔 정말 무섭고 외로운 곳이죠. 안타깝게도 어린 제자가 항암 치료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병실을 찾아와 한 장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태블릿 PC와 전화로 학교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아, 수업하시는 거예요? 자, 스승과 제자의 이 특별하고도 애틋한 수업 장면은요, 각종 SNS에 100만 회 이상 공유되면서 매일 한 학생을 위한 수업이라니 정말 감동입니다. 저도 교사지만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특히나 현직 교사들에게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루빨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기다리는 교실에서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1979년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의 한 초등학교. 호주 원주민 6학년 학생 웨이벌리는 학급 반장이자 선생님들에겐 항상 믿음직스러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이 다가오자 늘 밝았던 웨이벌리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웨이벌리는 더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웨이벌리를 눈여겨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담임 로즈메리 비숍 선생님. 아, 저기 계시는구나. 총명한 제자 웨이벌리의 고민을 걱정하던 그녀는 제자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호주 원주민 끊겠습니다. 예? 정말 영리한 학생인데요. 호주 원주민 출신이에요. 장학생으로 원주민 학생 안 받아요. 갖은 노력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 그런데 선생님의 노력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딱 한 군데 웨이벌리를 스포츠 장학생으로 받아주겠다는 학교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웨이벌리는 12학년을 다 마친 첫 원주민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동이다. 어느덧 졸업한 웨이벌리는 호주 세무서에서 호주 원주민들의 교육, 상담, 복지를 책임지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이때 자신이 로즈메리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원주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고민 끝에 2005년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비영리 장학재단 얄라리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단 3명으로 시작한 작은 장학재단이지만요. 지금은 호주에서 제일 성공적인 원주민 교육 지원 재단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